안녕 여러분, 미네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 선생님 10,000명이 된 기념으로 Q&A를 처음으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답변에 이제 답해보려고 이렇게 옆에다가 좀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질문이랑 답변 정리해놓은 거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이제 성실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미네코의 뜻이 뭔가요? 말 그대로 제 이름입니다. 제 본명이 고민혜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민혜라고 안 부르고 민혜라고 불렀어요. 아무래도 민혜 이렇게 부르는 게 발음이 좀 어렵다 보니까 민혜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근데 또 제가 독일에 살잖아요. 독일에 살면은 이제 성이 이름 뒤에 오다 보니까 미네코 이렇게 해서 미네코라고 그냥 제 이름 그대로 유튜브명을 지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MBTI 뭐냐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MBTI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MBTI 자체를 너무 싫어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제 MBTI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뭔가 MBTI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가지고 MBTI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도 늘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MBTI가 뭐냐면 제 MBTI는 INFJ입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좀 사근사근하게 좀 친근하게 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낯을 정말 심하게 가리는 사실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스스로가 답답할 때가 많긴 한데, 무튼 제 MBTI는 INFJ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유튜브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절에 제가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이었는데 학교 자체가 폐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하루 왼종일 연습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학교가 폐쇄되고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붕 뜨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너 유튜브 한번 해봐라, 유튜브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영상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업로드를 했던 게 유튜브의 시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샷다운 됐던 그 시절이 없었으면 저는 유튜브를 아마 아예 안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타악기 공부하고 전공한 이유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우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취미로 타악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드럼셋을 쳤었어요, 취미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 그때부터 드럼을 엄청 배우고 싶어 했어요. 아마도 미디어의 영향이 아닐까 싶긴 한데, 제가 TV에서 어떤 직장인 밴드 뭐 이런 그때 당시에 광고, TV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를 보고 드럼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진학하는 중학교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타악기를 배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 입학하자마자 바로 이제 타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거였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평생 음악으로 먹고 살면서 여기까지 와 있네요. 독일로 유학을 온 이유, 왜 하필이면 베를린인지, 어떻게 음악을 선택하고 독일로 이주까지 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사실 독일로 이주할 결심을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음악을 계속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배움에 대한 갈증이 아직은 남아 있었어요, 당시에. 아무래도 독일이 클래식 음악의 본 고장인데다가 또 학비가 거의 없다시피 저렴한 편이니까 저희가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학비가 저렴하다는 게 거의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시험을 보려고 독일에 와가지고 독일 여기저기 많은 학교들을 시험을 봤는데, 당시에 운이 정말 좋게 많은 학교에 합격을 받고 제가 베를린에 있는 음악대학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를린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살게 된 거죠. 꼭 독일이어야 돼, 뭐 베를린이어야만 해, 뭐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없었고, 전 진짜 자연스럽게 뭔가 흐름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고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오래 살게 된 그런 느낌이지, 막 꼭 독일에 가야 돼, 꼭 베를린에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궁금하다는 또 그런 질문을 또 많이 주셨는데, 저는 독일에서 살면서 만족하는 것도 너무 많고 당연히 불만족하는 것도 너무 많죠. 그 두 가지가 항상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짧게 여기 Q&A에서 대답하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베를린에서 국제연애가 어떤지, 뭐 다양한 정체성, 외로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셔서 이렇게 좀 짧게 대답하기 아쉬울 것 같다 싶은 이런 질문들은 제가 따로 긴 영상을 추후에 꼭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영주권, 시민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독일 영주권 가지실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또 많이 주셨는데, 일단 영주권이랑 시민권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의 시민이 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한국은 이중 국적이 안 되잖아요. 저는 한국 국적을 계속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늘 비자를 새로 받아야 되는 시즌이 되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영주권 정도는 받으면은 좀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권이랑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받고 나면은 좀 비자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은 제가 시기가 되고 준비가 되면 준비를 해서 받을 의향이 있지만 시민권은 받고 싶지 않다.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또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언제든지 한국에 갈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좋고, 제가 거의 지금 독일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산 지 몇 년이 안 됐던 시점에는 제가 한국에 가면은 거기에도 내 자리가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고 독일에 돌아오고 나면 나는 여기서도 이방인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어디에도 좀 내 자리가 남아있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는 그냥 내가 있는 자리가 내 자리다라는 건데요. 그냥 뭐 한국에 가서 내가 추후에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도 나는 그대로 나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독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나도 나라는 사람이고, 그 사실 하나 자체는 고유하잖아요. 바뀌지 않는 거니까. 뭐 제 주변 상황, 뭐 나라, 도시 뭐 이런 거에 휘둘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살면은 내가 어디를 선택해서 살든지 간에 나는 나고, 그건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아이고. 제가 지금 친구네 집에서 고양이를 돌봐주고 있어서 친구네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미로입니다. 너무 귀엽죠? 무튼 제 중심을 잘 지키면서 살면은 어디에서 살든지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제 삶을 꾸려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향의 정의를 또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고향은 제가 태어난 제주입니다. 무조건 그건 변하지 않는 고유한.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외국 생활 팁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여행이 아닌 해외에서 사는 일은 어떤 건지, 어떤 마음을 준비해서 해외 이주를 준비하면 좋을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오는 거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살고 싶다, 해외로 이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다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겠지만, 보통은 한국 사회에 실증이 나서 한국 사회가 너무 살기 힘들고 싫고 막 이래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머릿속에 어떠한 이상적인 어떤 기준이 있고 뚜렷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이주하시면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굉장한 실망을 겪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그런 거죠. 정말 또 특이한 게, 제 주변을 돌아봤을 때도 나는 무조건 한국 안 돌아가, 난 무조건 독일에서 자리 잡고 어떻게든 산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 주변에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한국이든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이든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유토피아라는 거는 없다는 거,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내 기대를 100% 부응하는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딜 가나 조금씩 실망하고 또 그 나라에 가서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시스템에서 불합리함을 느낄 때도 많다 보니까 우선 기대감을 조금 내려놓고 해외 이주를 결정하고 준비하시는 걸 저는 좀 현실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독일에 올 때 그냥 뭐 공부를 하러 오는 거지 뭐 이 나라에 대한 특별한 기대도 없었고 별 생각도 없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 팁 아닌 팁이라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능하다면은 내가 이주하고 싶은 도시나 그 나라에 미리 가서 조금씩 살아보는 거? 가장 좋은 거는 1년 동안 사계절을 다 겪어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은 뭐 최소 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그 나라를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함, 고독감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는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느껴보지 못한 외로움에 사무칠 때가 있는데 저도 외로움을 느끼는지, 뭐 외로움 어떻게 다스리는지 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지난 몇 주 전에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한번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외로움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이거는 또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본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얼마나 수다를 잘 떠는지 가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지, 저는 약간 동남아 쪽 좀 따뜻한 날씨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날씨의 나라에서 아이고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추천하는 유럽 여행지, 저는 제가 갔던 나라 중에는 그리스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스 섬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수영하고 이렇게 했던, 좀 정말 진정한 어떻게 보면 휴양의 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좋았어서 또 몇 년 전에 베를린 여행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베를린 여행을 했는데, 이렇게 좀 베를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미네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도시를 가나 그 도시가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베를린이 좀 너무 말도 안 되게 하입됐다고 느끼거든요. 여기 사실 뭐 딱히 볼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좋은 유럽 여행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럽에 너무너무 여행할 만한 좋은 도시나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나 도시들에 비교하자면 뭐 베를린은 딱히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베를린이 확실히 좀 그 실체에 비해서 하입됐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도. 근데 그 실체가 이제야 조금씩 좀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좀 드러나는 느낌이지, 예전부터 여기 뭐 별거 있진 않았어요. 여러분, 미로 너무 귀엽죠? 히히히히. 귀여워. 졸려? 그리고 유튜브 영상 편집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또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배경음악을 고르는 과정, 어떻게 음악을 디깅하는지, 음원 사이트에서 수많은 음원 중에 어떻게 나에게 맞는 음원을 잘 찾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 편집할 때 그 영상을 찍었던 당시에 제 감정이 저한테는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영상 찍었던 당시에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밝고 좋았다면은 그런 종류의 배경음악을 찾아서 이제 영상에도 넣는 편이고, 그리고 어떤 날에 내가 기분이 조금 멜랑꼴리했다 이런 날에는 약간 그런 감정류의 음악을 찾아서 또 배경음악에 넣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음악 디깅하는 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음악을 그냥 많이 들어보고, 많이 들어본 음악 중에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배경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플레이리스트나 음악 추천해 달라고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가끔씩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링크 공유를 하거든요. 제가 스포티파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스포티파이로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끔씩 공유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앨범이 있는지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랑 앨범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듣고 있는 앨범들은 요런 것들이고, 여기 이렇게 띄울게요.
제가 워낙에 평소에 너무너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요. 요즘에는 뭐 날씨가 추우니까 보사노바 많이 듣고 재즈도 평소에 너무너무 많이 듣고 클래식 음악 당연히 많이 듣고 가요도 많이 듣고 뭐 이런저런 종류의 음악을 너무 많이 듣는 편이다 보니까 제 인생의 앨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꼽을 수 없지만은 제가 지금 딱 하나 어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반을 꼽으라면은 바로 이 친구인데 이 음반이 이제 재즈랑 클래식 음악 이렇게 크로스오버 음반인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가 아마 그래미상도 받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멜로디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 이 음악 나 들어봤는데 이렇게 싶을 만큼 조금 많이 이제 알려지는 음악인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뭔가 그때 좀 중이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허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재즈라는 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재즈라는 거를 막 친구들이 제가 그때 당시에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재즈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길래 재즈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제주도에 음반 어떤 레코드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재즈라는 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음반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중학생, 그 어린 학생이 교복 입고 가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면은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CD를 팔던 그 사장님 분이 저한테 정말 정중한 존댓말로 아,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그러면은 이 음반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천을 다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의 추천으로 사게 된 저의 첫 재즈 음반 CD가 바로 이 CD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노스탈지아를 불러주는 음악이기도 하고 재즈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겪어봤던, 접해봤던 이런 음반이기도 하고 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들이어서 저는 이 음반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명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껴 듣습니다. 너무 자주 들으면 그 추억이 휘발되는 것 같아서 정말 1년에 손에 꼽게 몇 번만 딱딱딱 정말 듣고 싶을 때만 참다가 이렇게 듣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음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하는 방법, 뭐 애니메이션 넣는 법, 손글씨 디자인, 자막 본인이 정말 직접 쓰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주셨는데 제가 편집을 제 스스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폰트 이렇게 기존에 있는 폰트를 자막에 넣는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다 제 손글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제 손글씨가 워낙에 제가 정말 또박또박 쓴다고 열심히 써도 약간 좀 악필이어가지고 좀 읽기 힘들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저는 편집할 때 약간 일기 쓰는 기분으로 그 영상에 음악을 넣을 때도 그때 당시에 제 감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감정에 따라 음악을 넣듯이 자막 쓰는 것도 저는 제가 정말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쓰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좀 기존에 있는 폰트를 가져다가 쓰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참 많았는데 제가 그렇게 편집을 좀 해봤었는데 좀 저답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제가 손으로 글씨를 썼을 때 더 나답고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조금 포기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루마퓨전이라고 아이패드 그 어플이 있거든요. 뭐 핸드폰 어플로도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유튜브 분들이 쓰시는 그 엄청 약간 좀 전문가용 편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냥 루마퓨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플로만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넣는 거는 이 어플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따로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가지고 영상에다가 이렇게 덧입히는 방법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취향과 미감을 가지게 된 과정. 제가 유튜브 편집하는 거를 보고 제가 미술 전공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질문이랑 이야기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미감이 뛰어나다고 늘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남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나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약간 예를 들면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엄청 앙상한 나무 가지들이 좀 바람에 이렇게 바들바들바들바들 떨리는 게 저는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거 진짜 아름답지 않아? 라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친구가 코웃음 치면서 미쳤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만의 좀 이상한 기준이 있나 보다. 이거를 남들한테 비웃음 살 수 있으니까 좀 얘기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했던 어떤 기억이 좀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특별히 제가 미감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나만의 이상한 기준이 있다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추구미, 살면서 롤모델이나 추구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전 살면서 막 롤모델, 막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런 롤모델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이런 추구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도 딱히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성격과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뭐 유튜브든 제가 하는 본업인 음악이든 아니면 제 인간관계에서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다운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좀 무언가를 추구한다거나 뭐 닮고 싶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제 스스로 좀 불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또 그런 거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저 자체로도 제가 저 자신 그대로일 때 가장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뭔가 추구하면서 닮으려고 한다거나 뭐 롤모델이 있다거나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여기에서 추구미라고 한다면 솔직한 거, 그냥 정말 나다운 거인 것 같아요. 옷 쇼핑 어디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가 입는 거의 대부분의 옷이 다 빈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빈티지 옷입니다. 빈티지 아니면은 전 친구들이 저한테 입다가 안 입는 옷 준 옷도 너무너무 잘 입고, 아니면은 길 가다가 그냥 베를린은 안 입는 옷이나 물건 같은 거 길거리에 가져가라고 이렇게 많이 내놓곤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고 예쁜 옷 주워온 것도 많고, 제가 빈티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빈티지에 구매 팁이 있냐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빈티지 쇼핑은 눈팅을 많이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거의 모든 빈티지 제품들이 딱 원앤 언니잖아요. 거의 재고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빈티지숍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는지 쑥 둘러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마음에 드는 물건 건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아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가장 잘 산 템 탑5 이것도 뽑아달라고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탑5까지 뽑을 만큼 잘 산 물건이 생각이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 진짜 잘 샀다 싶은 물건 하나는 수면 안대. 제가 수면 안대를 끼고 자면서부터 제 수면의 질이 진짜 올라갔거든요. 저는 제가 소리랑 빛에 그렇게까지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빛을 정말 깜깜하게 차단을 하고 잠을 자니까 잠이 진짜 깊게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잘 산 템 5는 아니고 하나를 꼽자면 전 수면 안대를 꼽고 싶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장단점. 저는 일단 예술을 하면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꾸려간다는 어떤 만족감?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은 좀 늘 배가 고프다? 무대에서 연주하실 때 관객들 한 명 한 명 얼굴이 잘 보이는 편인가요? 유난히 눈에 띄는 관객이 있나요? 저는 무대에 딱 올라가면은 관객석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무대에서 관객들 하나하나 얼굴이 좀 잘 보이거든요. 그런 편이긴 한데, 연주 딱 시작하고 나면은 관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음악에 집중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딱히 뭐 눈에 띄는 관객이 있다 뭐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아는 사람을 초대했으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연주할 때 체력, 스트레스 관리법, 알차게 짐을 패킹하는 방법,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또 연주하면서 여기저기 출장을 좀 꽤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짧게는 뭐 이틀 3일에서 길게는 뭐 2달까지도 간 적이 있었고, 우선 연주자가 음악을 연주하는 게 몸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랑 스트레스 관리도 그 실력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연주가 다가올수록 제 체력이랑 스트레스 관리에 엄청 정말 엑스트라
슈퍼 엄청 엑스트라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연주가 있다면 2달 전부터 연습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달 전에 연습량이 제일 많아요. 뭐 8시간 연습을 했다고 하면 그 중요한 연주가 다가올수록 저는 연습량을 오히려 조금씩 줄입니다. 미리 많이 연습을 비축을 해놓고 중요한 연주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연습량을 줄이면서 제 체력이랑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거죠. 뭐 몸으로 피지컬적으로만 연습을 하는 게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악보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연주를 할지 음악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이제 연습의 과정이고 정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몸으로 움직이는 연습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량을 오히려 중요한 연주가 다가올수록 좀 줄이는 게 저만의 어떻게 보면 체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의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알차게 패킹하는 방법은 저는 여기저기 여행 다닐 때 그냥 워낙 보부상인 성격이어서 최대한 이것저것 그냥 다 챙겨가자 안 쓰더라도 챙겨가자 하고 챙겨가는 편이기 때문에 딱히 이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알맹이 있는 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그냥 막 그냥 집어넣고 그냥 패킹하는 편입니다. 제가 러닝을 또 취미로 해서 마라톤 나갈 생각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마라톤도 완전 MBTI 슈퍼 이들만 나가는 어떤 스포츠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전 달리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뛸 수 있어서 좋거든요. 뭔가 남들이랑 같이 뛰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뛸 수 있는 그런 운동이어가지고 또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소심해서 런클럽도 가입을 못하는 사람이라 우선은 지금 혼자 뛰고 뭐 정말 간혹 가다가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랑 같이 뛰고 이런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취미나 좀 재미를 추구하는 일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버리면 그 재미가 좀 반감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프 마라톤을 꼭 완주해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달리기에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부담으로 다가와 버려가지고 저는 제가 일적으로 음악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제 삶에서 이미 너무 프레셔가 강하기 때문에 음악하면서 어떻게 좀 완벽하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은 음악을 통해서 느끼는 게 이미 너무 충분한데 뭔가 내가 뭐 하프 마라톤 완주해야 돼 뭐 이렇게까지 나를 뭐 너무 막 옥죄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라톤을 뛸 만큼 달리기 실력이 아직 뭐 그렇게 출중하고 뭐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혼자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걸로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책 추천해 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가장 좋아하는 책을 딱 한 개씩만 꼽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좋아하는 책이 평생 바뀌지 않고 늘 같은 것도 저는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은 늘 항상 좀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뭐 지금 좋아하는 책과 영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책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는 페소아의 불안해서라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 책이 정말 짧은 패시지들로 이루어진 책이어서 정말 두껍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딱 아무 부분이나 팍 이렇게 펼쳐서 열어봐가지고 그냥 그 문장만 딱 읽었을 때도 부담 없이 좋고 영화는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 너무 좋았던 영화가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인데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서 영화야말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그때그때마다 너무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영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퍼펙트 데이즈.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 크리스마스를 딱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뭐 아마 집에서 씻고 전기장판에 누워서 뭐 영화나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친구들 만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때 아마 집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먼 미래의 목표까지 계획하고 사는 편인가요? 주체적으로 삶을 계획해 나가는 나름의 방법과 팁이 있나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MBTI J이긴 한데 정말 계획을 열심히 세워가지고 사는 편이긴 하지만 아주 먼 미래까지 좀 생각하면서 막 10년 뒤, 20년 뒤에 계획을 세우는 편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아주 먼 미래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그걸 실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상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어떤 좀 나의 이상적인 어떤 추구하는 상이 딱 있고 근데 그 상이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에서 좀 발전된 어떤 나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나의 발전형을 조금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있지만 아주 먼 미래를 막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는 편은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주체적으로 삶을 계획해 나가는 나름의 방법과 팁. 이것도 참 어려운 게 제가 과연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잘 살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뭐 100%또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전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게 남들 눈치 안 보고 남들의 시선 정말 신경 안 쓰고 내 쪼대로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저 스스로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쪼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20대 때는 그러지 못해서 내가 나이지 못해서 좀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어서 제 스스로 또 괴로웠던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나라는 사람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남들 시선을 많이 신경 안 쓰고 내 쪼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고 내가 나답다고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된 게 있거든요. 근데 우선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좀 많이 편안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선 내 쪼대로 살면서 나의 주체성을 먼저 찾고 또 거기에서부터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게 저 나름의 그냥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치관, 나만의 삶의 철학이 있다면?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제 삶의 가치관과 뭐 철학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저는 제가 저답게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그냥 저의 가치관이자 삶의 철학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베를린에서 구독자 미접할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또 심지어 외국인 분께서 영어로 또 미접할 생각 있냐 베를린에서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저는 우선 MBTI 슈퍼 I로서 일단은 가끔씩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베를린에서도 저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막 저는 진짜 너무너무 그냥 실제로 저를 마주치거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진짜 너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해주신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고맙고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 켜고 혼자서야 이야기를 잘하지 또 처음에 만나면 낯가림도 좀 심하고 이래가지고 아 미덥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베를린에서 연주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연주 정보 같은 거 공유하고는 하니까 뭐 이렇게 연주 같은 거 보러 와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뭔가 각 잡고 막 미덥을 한다 막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아직까지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혼자만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되게 독고다이로 혼자만의 길을 꿋꿋이 가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가족들이나. 살면서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인간관계에 막 환멸을 느낄 때도 많고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만 꿋꿋이 어떻게 누가 삶을 꾸려나가고 걸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제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남들에게서 얻는 에너지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 질문의 의도가 뭐 혼자서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내나요의 방법이라면 그냥 저는 타고나게 뭐 남들과 같이 무언가를 하지 않고 혼자 있더라도 시간을 좀 잘 쓰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도 진짜 바쁘거든요. 책 읽고 유튜브 보고 뭐 영화 보고 뭐 이러다 보면은 하루가 뚝딱 가기 때문에 그냥 선천적으로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Q&A를 찍어봤는데 뭔가 성실하게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대답을 했는지 좀 재밌게 봐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유튜브 시작한 지도 4년, 5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제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 영상 봐주시고 저는 진짜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제 영상 많이 아껴주셔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꼭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뭐 브이로그도 그렇고 뭐 제가 수다를 떠는 어떤 제 생각을 공유하는 영상 같은 거, 뭐 책 추천이나 영화 추천, 음악 추천 이런 영상들도 다양하게 열심히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일정하게 일주일에 뭐 한 개씩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주 조금 얇고 길게 이렇게 유튜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해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에 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냥 이렇게 꾸준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영상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